우리가 지금 임플란트 붙일 때 프리미어로 붙이잖아요. 대부분 다. 네. 프리미어가 내 레진 계통의 세면이다 보니까 이게 잇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레진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연치에서는 잘 생기지 않게 그 잇몸 붓고 아픈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고름 나오고 세팅하고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나면 잇몸 붓고 냄새나고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딱 보면 세면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에어프로가.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스레드 뭐 2-3개 이상 막 내려가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겨서 냄새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면 제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세면 제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슈퍼플러스 70mm 고르게 걸어서 하는 방법. 또 스케일러 팁 쓰고 또 익스플로 쓰고 마진을 수프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어버트먼트 마진. 저희 디자인 자체를 인브레저 편하게 따르고 또 그거 그때 말씀하신 뺐다가 그쵸. 홀 다 안 메꾸고 테플론이나 커튼 넣은 다음에 세팅하고 풀은 다음에 다시 세면 제거하고 다시 끼워 넣는 방법. 되게 많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방법도 사실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2-3가지를 상황에 맞게 조합을 해서 세면을 제거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한 8-9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쓸만한 방법들을 다 모아봤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소량의 시멘트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제작하는 방법을 보면 어버트먼트 기성이 아니고 커스텀으로 제작을 해왔죠. 그리고 이 커스텀을 스캔을 끈 다음에 밀링 작업을 통해서 지르코니아를 제작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컴퓨터에서 우리가 세멘 스페이스를 세팅을 하는데 30 마이크론, 50 마이크론, 70 마이크론 이제 기공 관장님이 그 세팅 값을 정해주는 대로 이제 하는데 세멘 스페이스를 적게 하면 핏이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갈 거고 세멘 스페이스를 많이 세팅을 해놓으면 공간이 많으니까 좀 헐거울 거고요. 아무튼 제일 많이 해도 어쨌든 70 마이크론 정도인데 그러면 70 마이크론을 이 커스텀 어벗에다가 이거 쭉 발라서 그 양을 해보면 그 양 좀 꺼주면 강팀이요? 방에 계세요. 그 양을 보면 그 양이 상당히 미세한 양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많은 양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세팅하려고 세면 담아주는 걸 보면 저렇게 한 가지 담은 다음에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팅 후에 집어넣으면 이만한 양이 흘러나오게 될 거고 당연히 많은 양이니까 더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소량의 시멘트만 사용하면 좋다. 그런데 소량을 담으려고 하면 이렇게 스파츌라로 넣으려고 그러면 소량을 골고루 펴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프라이머나 본딩 할 때 쓰는 그 브러쉬 있잖아요. 그걸로 이 크라운 내면을 골고루 펴바르는 정도로 1mm 이내로 두께로 펴바른다는 느낌으로 살짝 돌려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1mm가 100마이크론이죠. 맞나요? 맞을 거예요 아마. 세멘 스페이스 설정량보다 훨씬 더 두꺼운 양이거든요. 훨씬 충분히 이렇게 넓게 펴바르면
충분한 양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잇몸 하방으로 이 어버트먼트 이 커프 칼라 밑으로 들어가는 양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세븐을 믹스해서 줄 때는 브러쉬를 이용해주면 수량을 담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벗의 홀이 이렇게 레진을 언더로 이렇게 집어넣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닌 거죠. 상황에 맞게 어버트먼트를 그 레진으로 이렇게 메꾸잖아요. 레진이나 그 펌이 메꾸는데 이게 좀 많이 움푹하게 들어있는 경우에는 너무 조금 넣으면 뭐 여기에 다 몰리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상황을 그러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세 가지를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소량의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어버트먼트를 메꾼 게 좀 많이 움푹해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레진 시멘트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이 보철물 세팅이 되게 되면 보철물 여기 표면에도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 익스플로로 여기 떼내려고 해도 사실 잘 안 떼져요. 스케일러로 막 한참 긁어내야 될 거고, 치실로는 당연히 더 안 떼지겠죠. 기계적인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이 보철물 주변에 바세린을 좀 바른다면, 그것도 바세린도 이런 면봉으로 바르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역시 그 브러쉬로 얇게 펴바르면 나중에 이 바세린 위에 붙은 레진 셀에는 제거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특히 이 경우는 뭐랑 조합하면 좋냐면 마진을 어버트먼트 마진을 수프라로 제작한 경우는 좋죠. 왜냐하면 어버트먼트 마진이 수프라에 있으니까 바로 보이는 거를 탁탁탁 떼내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버팔수는 말씀하시는 거죠? 벽화리나 뭐 링구아 쪽보다 요 보철 쪽 내면은 당연히 바르면 안 되고 요 외목 내면에다가 바르는 거죠. 두 번째는 바세린을 얇게 바르는 방법. 이건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요 사이 익스플러나 스케일러 잘 안 들어가죠. 환자 아파하고 그래서 치실을 미리 감아두면 그나마 조금 제거할 수 있는 여력이 좋지 않을까인데 막상 그렇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 굳기 전에 청소를 좀 해야지 그 제거가 될 거고, 다 굳은 다음에 치실로는 웬만하면 안 빠질 거고요. 그리고 치실로 이렇게 감아서 하는 경우에 주의사항이 있죠. 뭐냐면 치실이 여기 어버트먼트랑 이 크라운 내면 사이에 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팅 후에 환자가 높아졌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한번 굳어버리면 이 치실 끊어내야 되고 남아있는 잔사가 잘 빠지지도 않고 혀에 자꾸 뭐가 있어. 그럼 보철물 다 뜯어내야 되고 이렇게 멀티플 경우 안 빠지죠. 한번 교합 조정 다시 다 해야 되고 보철물 다 깎아야 되니까 치실을 걸 때는 항상 이 사이에 걸리지 않도록 세팅할 때 주의를 해야 되고, 그걸 또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환자 입안에 끼운 다음에 풀어요. 푼 다음에 환자한테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그러니까 푼 다음에 완전 다 빼내는 게 아니고 입안에 일부는 다 남아있는 상태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다음에 담으려고 하면 치실이 일단 이렇게 안 풀면 담으려고 하면 치실 때문에 환자가 높이가 높아졌는지 낮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묶었던 거를 풀고 이쪽에는 남겨두고 교환면에는 씹을 때 걸리지 않도록 반만 푸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다음에 환자한테 담으려고 하면 높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치실이 안 낀 거죠. 치실이 끼면 일단 무조건 높이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치실을 꼈을 때는, 묶었을 때는 이 사이에 꼈는지 안 꼈는지 조심히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하는 방법은 반만 풀어서 교환면에 치실이 없도록 만들고 물어보라고 한 다음에 높이 체크를 하는 방법. 이거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조금 찝혀 있으면요.
높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빼내야죠 다시. 그 다음 요거 추천하는 방법인데, 이게 왜냐면 세멘이 결국에는 어버트먼트의 그 칼라, 그 커프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를 코드를 넣어서 한 바퀴 막아놓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하고 코드를 빼내면 잘 딸려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실제로 이거 한번 해보니까 괜찮은 방법인데,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죠. 코드가 어버트먼트랑 크라운 내면 사이에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밑에 쪽까지 넣어야 되고, 역시 담으려고 해서 높이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로 하고요. 그럼 마치 코드 넣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크라운을 세팅하는 날 잘 보면 어벗하고 크라운을 같이 넣어요. 필링을 빼고 어벗을 넣는다고요. 그러면 잇몸하고 어벗 사이에 이미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코드가 마취 안 하고도 되게 잘 들어가요. 생각보다 아파하지 않아요. 크라운 내 우리 일반 자연치 크랩한 다음에 코드 넣을 때보다 훨씬 잘 들어가요. 이 힐링이 껴 있었던 상태에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효율적인 방법인데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어쩔 때냐면 어버트먼트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템퍼러리 크라운으로 사용을 좀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분 떠서 최종 부착물을 만드는, 어버랩을 인생을 뜰 때는 이 방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벗이 잇몸 안에 장착이 된 상태에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잇몸하고 어벗 그 커프 사이에 부터 약하지만 그래도 결합이 생기거든요. 자연치에서는 세멘 많이 넣고 푹 넣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치에는 이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바이올로직 위드스라고 생리적 폭경 3mm 정도 되는 그 폭경에 잇몸이 어벗에 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꾹 누른다고 하더라도 세멘이 그 밑에까지 잘 안 들어가요. 그럼 뚫고 들어가지 않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벗을 끼웠을 때 잇몸하고 얘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유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푹 넣으면 그 밑에까지 임플란트 표면까지 그냥 쑥 세멘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템포러리를 사용한다고, 한 달간 사용한다고 어벗을 끼워놓고 템포러리를 쓰게 되면 어벗하고 잇몸하고 자연치만큼은 아니지만, 생리적 폭경의 그 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보단 약하지만 그래도 결합이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거기 분리시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코드를 거기에 꾸겨 넣게 되면 기껏 만들어진 잇몸하고 어벗 사이의 그 결합 자체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쓰면 안 될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언제냐면, 임플란트 타입 중에 본 레벨이 아닌 티슈 레벨. 티슈 레벨은 임플란트 위에 커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거기 위에 어벗을 올리는 건데, 이 커프가 이미 잇몸하고 오랫동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생리적인 그 폭경만큼 붙어 있거든요. 넣는다고요? 그러면 잇몸하고 어벗 사이에 이미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코드가 마취 안 하고도 되게 잘 들어가요. 생각보다 아파하지 않아요. 크라운 내 우리 일반 자연치 크랩한 다음에 코드 넣을 때보다 훨씬 잘 들어가요. 이 힐링이 껴 있었던 상태에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효율적인 방법인데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어쩔 때냐면 어버트먼트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템퍼러리 크라운으로 사용을 좀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분 떠서 최종 부착물을 만드는, 어버랩을 인생을 뜰 때는 이 방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벗이 잇몸 안에 장착이 된 상태에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잇몸하고 어벗 그 커프 사이에
부터 약하지만 그래도 결합이 생기거든요. 자연치에서는 세멘 많이 넣고 푹 넣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치에는 이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바이올로직 리드스라고 생리적 폭경 3mm 정도 되는 그 폭경에 잇몸이 어벗에 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꾹 누른다고 하더라도 세멘이 그 밑에까지 잘 안 들어가요. 그럼 뚫고 들어가지 않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벗을 끼웠을 때 잇몸하고 얘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유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푹 넣으면 그 밑에까지 임플란트 표면까지 그냥 쑥 세멘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템포러리를 사용한다고 한 달간 사용한다고 어벗을 끼워놓고 템포러리를 쓰게 되면 어벗하고 잇몸하고 자연치만큼은 아니지만 생리적 폭경의 그 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보단 약하지만 그래도 결합이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거기 분리시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코드를 거기에 꾸겨 넣게 되면 기껏 만들어진 잇몸하고 어벗 사이의 그 결합 자체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쓰면 안 될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언제냐면 임플란트 타입 중에 본 레벨이 아닌 티슈 레벨. 티슈 레벨은 임플란트 위에 커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거기 위에 어벗을 올리는 건데 이 커프가 이미 잇몸하고 오랫동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생리적인 그 폭경만큼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를 넣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요거는 꼭 조금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훅 넣으면 당연히 압력이 더 커지니까 그 사이에 훅 들어갈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협설로 살짝살짝 따딱거리면서 천천히 밀어넣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간 걸 확인하고 환자한테 꽉 물어보라고 하는 게 그때가 더 맞아요. 넣은 다음에 꽉 물어보세요 하고 하면 푹 들어가니까 당연히 세멘이 더 많이 들어갈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넣을 때는 가능하면 천천히 넣어서 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 이거 지켜주면 좋겠고 그 다음 재활력을 환자 많이 아파하죠. 피나고 특히 익스플로어 삑살이 나면 피 철철 나면서 환자 움찔하죠. 내가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자가 아파한다. 환자가 긴장하고 있으면 제거하는 사람은 더 긴장되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마취를 해달라고 해줘요. 남기는 것보다 마취하고 제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마취가 되면 일단 좀 더 깊이까지 푹푹 갈 수 있잖아요. 스케일러를 써서 찌르더라도 괜찮고 물론 스케일러를 쓰는 게 제거가 편하긴 하지만 그 보철물 표면에 기스가 생기기도 해요. 플라그 잔사가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스케일러를 무조건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쓰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조합을 해줘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딱 봐서 정하는 거거든요. 환자가 어태치드 중지바가 적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딱딱한 잇몸이 적고 베스티뷴이 얇아. 깊지 않고. 베스티뷴이라는 게 뭐냐면 뺨에서 잇몸 올라오고 크라운이 올라가거든요. 이 구강 전정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뺨 나오자마자 바로 크라운 머리가 나오는 경우 음식물 저류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어태치 중지바가 없고 알베올라 본이 이미 많이 흡수가 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세팅을 할 때 무조건 풀러서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버트먼트 홀을 레진으로 메꾸지 말고 테플론이나 코튼만 넣고 세팅을 하고 다시 빼고 나사를 풀고 제거를 한 다음에 세멘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끼워 넣는 방법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누가 봐도 이거는 세멘 제거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선택을 해야 될 방법이 이걸 거예요. 물론 어버 디자인도 그렇겠지만 실제로 저렇게 빼면 저렇게 돼 있죠. 제거한다고 했는데 저런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패스가 조금 임플란트 2개, 멀티플일 경우 패스가 안 좋으면 실제로 잘 안 빠져요. 지금 이 어벗은 넌헥사라고 해서 그냥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패스가 어긋나더라도 잘 빠지는데, 우리가 쓰는 어벗은 헥사가 여기에 있어요. 네모나게 육각형으로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와 이 임플란트의 패스가 조금 많이 틀어져 있으면 빠지지가 않아요. 내가 빼는 거를 계획을 했었더라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고, 설령 운 좋게 힘으로 뺐어. 근데 세멘 제거하고 다시 넣으려고 그러면 재수없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패스를 좀 확인을 하고서 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수술할 때 어지간하게 뼈가 안 좋지 않으면 패스는 좀 신경 써서 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치과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15도, 15도까지는 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아싸리 그러면 그렇게 어벗하고 크라운을 구회에서 이미 붙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걸 끼워 넣으면 세멘 풀어다 조였다 할 필요 없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역시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내가 손으로 이걸 누르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무는 힘보다 약해요. 그래서 완전히 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손으로 누르는 동안 내가 손을 풀어버리면 또 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움직였어 내가. 그러면 세멘의 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 힘이 정말 세고 그래서 또 붙였어. 그 다음에 얘를 넣었어. 근데 이렇게 넣는 방법을 우리가 스크류 타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임플란트 체결 방식은 스크류, 시멘트, 리테인디드, 프로스터시스, SCRP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스크류랑 세멘하고 조합한 고철물 형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구회에서 연결해서 끼는 경우는 스크류 타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벗하고 크라운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세멘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애초에 스크류 타입으로 다 제작을 하면 되지 왜 SCRP를 쓰냐. 스크류 타입은 세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게 있어요. 왜 힘드냐면, 옆에 인접시의 컨택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 넣어볼 수가 없어. 어벗이 다 체결돼야지 크라운이 컨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벗이 자체가 스크루를 조여야지 어벗이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넣었다 뺐다 하려면 스크루를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가 넣었다 풀었다 넣었다 풀었다를 반복해야 되는 거죠. 제작할게요. 아니요, 환자 입안에 넣을 때 컨택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벗 다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치실로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걸 세멘 타입으로 이렇게 넣고 나사를 조인다고 돌리면 그 돌리는 힘에 의해서 크라운도 같이 어벗하고 회전하는 경우가 생겨요. 미세하게 회전하거든요. 그러면 한쪽 컨택이 루즈해지거나 한쪽이 더 타이트하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회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거를 초이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언제냐면 얘는 넌헥사지만 우리는 헥사를 쓰고 있고, 너무 클리어런스가 환자가 너무 적어서 환자 입안에 넣고 수프를 조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싸리 그냥 조이는 경우에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얘기인데, 어벗을 낀 상태에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잇몸하고 어버트먼트가 착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종 고철물을 뿜터서 끼워 넣으면 당연히 그 세멘이 잇몸 안으로 들어갈 확률 자체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원장님들은 무조건 임플란트 심고 템포러리를 몇 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버 레벨에서 다시 본을 뜨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걸 좀 노리는 것도 있고, 또 환자가 적응하는 데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냐면 교합의 높이 그 VD를 설정할 때 좀 애매한 경우 풀마우스 또는 양측 구치부 로스 케이스에서 환자의 높낮이를 좀 정해야 될 때 임시 치아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멘이 인분 아래로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딱 4주예요? 2주에서 4주만 지나면 또 어느 정도 높으니까. 환자는 보통 일주일이면 높은지 낮은지 당연히 알 수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가 봐도 이게 어려운 케이스다. 어테치드 징집하고 없고 알베올라본 높이가 너무 낮고 구강 견정이 낮고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오더를 낼 때 기용수에 어버트먼트 레벨을 2kg 하지 말고 수프라 0.5, 수프라 1, 수프라 1.5mm까지 클리어런스만 충분하다면 아싸리 1.5 높이까지 높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진을 높여서 청소를 잘 할 수 있고 세면 제거가 쉬운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바세린 바르는 것까지 같이 하면 제거가 훨씬 더 쉽겠죠. 치실을 넣어도 낄 염려도 많이 적어요. 수프라 마진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전치부에서 쓸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클리어런스가 짧은 경우에는 또 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가장 확실하지만 100% 모든 방법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 8가지, 9가지 방법 중에 2-3가지 정도를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세멘 제거를 해주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세멘에 의해서 생기는 것 좀 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전치부는 웬만하면 저는 서브마진으로 하잖아요. 저 0.5 써볼게요. 그리고 대부분 그 SCRP가 안 되잖아요. 그쵸, 패스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애초에 붙이고 해도 돼요? 애초에 붙이고. 붙이고. 부에서 붙이고. 모종인가? 붙이고, 그건 안 되지, 거기서. 홀이 없으니까.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왔던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코드 넣는 거거든요. 코드랑 마취하고 스케일러나 이스쿨러로 시원하게 청소해주고 치실 쓰는 방법. 이 3가지 정도 조합을 해주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그리고 진짜 뼈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웬만하면 어벗 앵글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는 익스플로러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걔네도 그러면은 지금 전치부 하는 거죠. 코드 놓고. 애초에 어법 제작할 때 스프라로 해달라고 했죠. 아. 가장 확실한 방법을 먼저 초이스해